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시간에 실전 경매 사례 분석 특강 6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취득세의 면세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세의 면세점. 여러분,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가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면세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그 낙찰 금액이 아주 적었다고 그러면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부동산 경매는 매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땅을 사는데도요. 아주 수십만 원짜리 땅도 있다는 겁니다. 뭐 10만 원짜리 땅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액 경매를 물건을 잘 분석하면 아주 싸게 저렴하게 또 돈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학습이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사례 소개하겠습니다. 2013 타경입니다. 2013년도 타경. 사건 번호는 13549입니다. 그리고요, 가로 열고 요 2번, 요거는 물건 번호입니다. 그리고 요건 13549는 사건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번호 옆에 가로 열고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은 물건 번호가 되겠는데 물건 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광주지방법원의 순천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순천시까지 가야 되죠. 경매 7개가 되겠고요. 매각기일은 지난 2014년 8월 25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매각기일은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날이 매각기일이 되겠죠. 2014년 8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자, 땅인데요. 토지가 나왔는데 소재지는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중내리 199의 2번지가 되겠고요. 물건 종별은 대가 되겠습니다. 대지입니다. 대. 여러분, 토지 중에서 제일로 좋은 게 대 아니겠습니까? 대지가 되어야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접수는 2013년 9월 27일, 2013년 9월 27일. 이 사건 접수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한 날이 사건 접수가 되겠습니다. 입찰 방법은 길입찰. 길입찰이라는 것은 당일날 입찰하고 당일날 개찰하는 것이 길입찰이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54.5제곱미터입니다. 아주 적지요. 곱하기 0.3025 하게 되면은 뭐 한 16평 정도 되겠네요. 지분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매각 제외가 되겠고요. 매각 물건은 토지만 매각인데요. 지분 매각입니다. 지분 매각. 그러니까 토지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지분이 경매가 나온 겁니다. 지분 매각이 되겠고요. 자, 소유자는 조 씨가 되겠고 채무자도 조 아무개가 되겠고요. 채권자는 제네시스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입니다. 이게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실 채권을 관리한 회사입니다. 즉 NPL 회사입니다. NPL. NPL은 Non-Performing Loan이지요. 부실 채권 관리하는 회사인데 제네시스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정가가 아주 적지요. 81만 7,500원인데 지금 최저가 36%까지 떨어져서 29만 3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저가가 29만 3천원이니까 여기에 10%면 얼마입니까? 29,300원인데요. 매수 신청 보증금은 10%인데 만 단위로 보증금을 내야 되니까 얼마입니까? 3만 원 넣으면 되겠죠. 매수 신청 보증금입니다. 최저가의 10%, 매수 신청 보증금이 3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매수 신청 보증금에다가 3만 원 보증금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입찰 진행 내용 보니까 1차에 2014년 3월 10일 날 81만 7,500원인데 유찰되었습니다. 2차도 유찰, 응찰자가 없었다는 거지요. 3차도 유찰, 4차도 유찰, 5차까지 떨어졌어요. 81만 7,500원짜리가
29만 3천원까지 최저가가 떨어졌는데 낙찰이 얼마 됐나요? 5,700원을 더 써가지고 29만 8,7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한 명이 왔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8월 25일 날 매각일이니까 일주일 후면 언제입니까? 9월 1일이죠. 9월 1일 날 매각허가 결정이 떨어지겠죠. 9월 1일 날 매각허가 결정이 떨어지고, 그리고 대금 지급기한은 10월 15일입니다. 즉 법원에서 10월 15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라 하고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를 보냈죠. 근데 이분은 언제 납부했나요? 9월 22일 날 대금을 납부했습니다. 잔금을 납부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법원에서는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 기일은 2015년 6월 16일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 종결도 역시 2015년 6월 16일 날 배당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배당이 종결되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법원의 보존계로 이관이 된다고 그랬죠. 보존계로 이관이 된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 낙찰자는 얼마에 낙찰 받았어요? 29만 8,700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29만 8,700원에 낙찰 받았기 때문에 이게 취득가액 아니겠습니까? 낙찰가액.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세법에서는요, 제17조 면세점이 나옵니다. 이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가격이 일정액에 미달할 때는 취득세를 과세관청이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나왔죠?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50만 원 이하라는 건 포함입니다.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9만 8,700원에 샀으니까 취득세를 안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취득세를 안 낸다고 해서 과세관청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순천시니까 물건이 순천시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 납부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이하니까 취득세 안 내니까 취득세가 0원입니다. 또 농어촌 특별세도 0원입니다. 지방교육세도 0원입니다. 원래 토지를 사게 되면은요, 토지를 사게 되면 원래는 취득세가 4%죠.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가 0.2%가 되겠고요. 지방교육세가 0.4%니까 결과적으로 4.6%가 취득세가 되는데, 이거는 5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취득세 안 냅니다. 취득세도 0, 농어촌 특별세도 0, 지방교육세도 0, 합계도 0. 그 0원짜리를 순천시 세무과에서 발급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수납해야 돼요. 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0원이니까 안 받겠죠. 그냥 수납도장을 찍어서 그 영수증을 등기소에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안 내지만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토지가요, 지분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입니다. 공유지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B, C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C라는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매각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지금 이 사람들은 공유자이거든요. 그러면 C라는 사람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만약에 D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C의 물건을 D가 낙찰을 받았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그 집행관이 공유자 계시면 우선 매수하실 분 계십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공동 소유하는 공유자입니다. 지분 3분의 1씩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A도 3분의 1, B도 3분의 1, C도 3분의 1씩 가지고 있는데 C의 물건이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D가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있는 집행관이 자, 공유자 우선 매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A라는 사람이 저요, 공유자 우선 매수 하겠습니다 하고 집행관한테 법대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D가 낙찰받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이 D가 낙찰받은 금액으로 A한테 가져가는 겁니다. A가.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민사집행법 140조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되겠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
140조 1항, 2항, 3항, 4항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 A라는 사람은요, 공유자는 당일날 집행관한테 공유자 우선 매수하겠습니다 했으면 보증금 10% 가져가야 돼요.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요. 또 도장 가져가야 되고, 또 매수 신청 보증금 10% 가져가야 되고요. 또 내가 공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집행관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D가 낙찰받은 금액으로 A라고 하는 공유자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되겠습니다. 1항 보세요.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수 신청 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A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D가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D가 낙찰받은 금액으로 A한테 매각이 된다. 이런 내용이 2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3항, 4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4항 보게 되면 D가 낙찰받은 금액을 공유자 A가 우선 매수했기 때문에 이때 D는 뭐가 되느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는 겁니다. 차순위가 되는 거예요. 4항 보세요, 거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 A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본다. 만약에 이때 A라가 공유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제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된 이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사집행법 140조 공유자 우선 매수권 아시겠죠? 물권사항 보세요. 감정원은 순천감정평가법인이 2013년 10월 7일 했는데 이렇게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금액을 꼭 믿어서는 안 됩니다. 뭐 감정사가 저평가했느냐 고평가했느냐 적정하게 평가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시장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용도, 구조, 면적이 나왔는데요. 토지는 중내리, 그렇죠? 순천시 황전면 중내리 199의 2번지. 이 땅은 계획관리지역에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닌 중간적인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에는 3가지가 있죠. 계획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보존관리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게 계획관리가 되겠고요. 이 지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가축 분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 돼지 이런 닭 같은 것을 가축을 사육을 제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돼지가 되겠고요. 54.5제곱미터. 개별 공시가는 15,000원이 되겠고 평가금액이 15,000원이네요. 그래서 81만 7,500원이 되겠고 표준지 인근 지역의 땅의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10,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땅이 대지가요 327제곱미터입니다. 대지가 327제곱미터 중 조씨의 지분이 882분의 147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6분의 1 정도 되겠네요. 6분의 1. 327제곱미터 중 882에 147은 6분의 1입니다. 6분의 1이니까 얼마? 54.5가 나왔어요. 54.5제곱미터가 나왔어요. 6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 지분이 882분의 147 그러면 약분 한번 해보세요. 6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제시의 건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지구에 말이죠. 목조 함석 지붕 단독 단층 주택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고요. 참고로만 보세요. 단층에 가추, 물치장. 여러분 가추라고 하는 것은 그 비가 오면 새니까 지붕에서 담까지 이렇게 스레트 같은 걸 이렇게 막는 것을 가추라고 하는 겁니다. 물치장이라고 하는 건 물건을 쌓아두는 그런 장소를 물치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새게 말이죠. 가추라고 하는 시설을 둔 겁니다. 문간, 창고, 화장실도 있고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매각제입니다. 단층에 있는 주택이 있는데 매각제이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고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획관리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은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 되겠죠. 제일로 좋은 땅입니다.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평의 토지의 땅이 있다면 40%니까 40평까지 건물을 질 수 있다. 토지 면적 외에 건물을 질 수 있는 면적이 건폐율 40%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법령 등의 다른 지역지구, 가축사육 제한적이다. 가축 분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이다. 현황 위치 나와 있습니다. 죽동 마을 내 그 주변에 위치하고 순수 농촌지대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보통시된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네요. 마을이 있으니까. 일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된다. 부정형 평지, 부정형 평지로서 주택부지로 이용 중에 있다. 그러니까 토지 후에 건물이 있는 땅을 뭐라고 하죠? 건부지라고 합니다. 건부지. 그러니까 대지는 대지인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건부지가 되겠고,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은 나대지가 되겠죠. 나대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건부지.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 나대지가 되겠고요. 참고사항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의 건물이 있다. 그러니까 건물은 제외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나와 있어요. 항상 법원에서는 돈 받을 채권자들에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임대차 정보는 임대차 내역은 없다. 또 기타 참고에도 뭐 특별한 게 없고요. 토지 등기부 보실까요? 거기 뭐 순위 1번, 2번 나가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접수 일자, 권리자는 누구냐, 청구 금액은 얼마냐, 기타 등기사항, 소멸 여부인데요. 1번 소유권 이전 상속입니다. 2013년 9월 6일 날 조씨 누구누구 외 16명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또 거기 쭉 상속인들이 나와 있죠. 많습니다. 왕씨부터 배우자가 왕씨고 자녀들은 다 조씨 아니겠습니까? 쭉 나와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상당히 많네요. 상속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조씨 그 지분 일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인데 조씨 누구 지분이 강제 경매가 되었어요. 9월 30일 날 제네시스 유동화 전문위원회사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단하게 등기부는 두 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소유권 이전 상속.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상속이죠. 상속인들이 여러 명 상속받았으니까 등기 원인은 이제 상속인데 법정 상속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 중에 조씨 그 지분 일부가 경매가 나왔는데, 이렇게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등기 후에 두 가지밖에 없는데,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 들어보셨죠?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낙찰자가 낙찰받고 추가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것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그리고 전세권.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자가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했을 때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여기에서 말소 기준 권리는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앞에 가압류가 있다면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인데, 그냥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으니까 2번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낙찰을 받고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하나만 말소시키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원에다가 등기소에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 한 건당 7,200원입니다. 원래 등록면허세 6,000원에다가 지방교육세 1,200원 더하니까 한 건당 7,200원이 되겠고요. 뭐 건물 등기부, 지금 전산 발급이 되지 않아서 등재가 안 되었다. 미등기 건물인 것 같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지금 지방에는 말이죠, 과거에 그 무허가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보니까 특별 매각 조건이 있다. 이게 바로 뭐냐? 민사집행법 140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나왔죠?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 신고가 매수 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그 이후에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공유자 A는 D가 낙찰받은 거에 대해서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하면서 신분증하고 매수 신청 보증금 가져가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서 내가 공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집행관한테 확인해서 이렇게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데, 당일날 이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때 매수 신청 보증금을 미납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없고요. 딱 한 번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 순천시 그 황전면 중내리에서 낙찰 사례는 이 한 건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감정가가요, 81만 7,500원짜리를 최저가가 29만 3천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분이 지금 29만 8,700원, 5,700원 더 쓰고 29만 8,700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는 취득세가 없다, 면세점이 되겠죠. 그러나 춘천시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러 왔다 신고하고 0원짜리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에서 수납했다는 도장을 확인을 받아야 그 내용을 가지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할 때 취득세가 0원이라는 것,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한 건이니까 7,200원 납부했다는 입증 서류를 영수증을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지분경매 중에서 취득세 면세점과 민사집행법 140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